오늘 제 말씀은 무슨 강의라기보다는 뭐 여러 뭐 아주 고명하신 전문가 선생님 앞에서 뭐 강의보다는 제가 서투른 이야기지만 뭐 제 경험담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언제든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보통 의사들이 하는 상식적인 이야기하고 아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갑다. 저를 이제 우리 동료 의사들이 좀 이상한 의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환자 병을 치료하려면 약을 쓰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이제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뭐 생채식을 하라든가 절식을 하라든가 병이 다 나았다고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뭐 이상한 의사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해보니까 이게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이상한 의사 노릇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그러한 경험담을 좀 뭐 나눈다고 할까 이제 그런 자리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의학사와 의학 철학, 의학의 역사와 의학 철학을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는 의학사와 의학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외과보다는. 근데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이것만이 옳다, 이런 건 이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건강과 질병을 설명하고 또 치료하는 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산 정상에 가는 사람은 눈에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 보이지만은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간 사람은 자기가 오르는 길 하나만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암을 치료하는데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거 외에는 일체 없다라고 어떤 환자가 그렇게 믿고 있거나 의사가 주장한다면은 거기는 아직 더 올라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산 정상에 있는 의사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등산을 보면은 이제 해와 달이 뜨는 이제 동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무등산을 해와 달이 뜨는 그냥 계속 동산이라고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산 너머에 있는 화순 사람들의 눈에는 해와 달이 치는 이제 서산이란 말입니다. 담양 쪽에서 보면은 북산이고 저쪽 보성 쪽에서 보면은 이제 남산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제 말씀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도 보는갑다 이렇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인들이 이를테면 황량의 의학이나 황제내경이나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이나 실제로 우리 서양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까지도 삶의 방식을 자연의 질서에 맞도록 이렇게 맞추면은 모든 병이 쉽게 낫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이제 이 의사는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위대한 의사입니다. 파라켈수스가 말하기를 의술은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의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연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건 이제 오늘날도 우리 의사나 이제 환자들이 깊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명제인데, 이 파라켈수스가 의과대 교수로 이제 그 바젤 대학이라고 스위스에 있는 의과대 교수로 부임한 첫날, 당신은 이제 그 갈레누스 의학이라고 오늘날 이제 우리 의사들이 성서처럼 생각하는 그 갈레누스 의학의 교과서를 학생들 앞에 교탁에 놔두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정통의학이야말로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나쁜 방해물이다. 오직 환자만을 보라. 그리고 진실만을 추구하라. 자연으로부터 배우라.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지금부터는 교과서 없이 온전히 자연과 환자만을 잘 관찰해서 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를 치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가장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고, 따라서 16세기의 의사이지만은 오늘 21세기 들어와서 다시 파라켈수스를 따라 배우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방식을 자연의 질서로 맞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또 제가 뭐 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뭘 못하면은 죽습니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숨을 쉬어야죠. 호흡. 그 다음에 숨을 쉰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됩니다. 음식. 숨을 쉬고 먹기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죠. 운동과 일. 그리고 이제 마음을 쓰고, 그리고 이제 관계. 자연 환경과의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뭐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가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인데, 결국은 의학은 이 숨 쉬고 먹고 활동하고 마음을 쓰고 관계를 잘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면 건강하고 이걸 잘못하면은 건강이 나빠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소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의학의 주제라든가 건강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살펴보면 이 5가지의 주제를 범위 안에 다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오늘은 그냥 먹는 음식 문제하고 마음만 이제 뽑아가지고 해서 하겠고, 나머지는 뭐 서투르지만 이 안에가 뭐 대강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질서를 거기에 이제 맞추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러일 전쟁 당시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에 일본의 해군의 이제 의무총감, 그러니까 군의관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의무총감이 다카키 가네히로라고 하는 이제 해군 중장이 있었는데, 당시에요, 일본의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당시에 일본의 육군하고 해군하고는 굉장히 아주 견원지간이,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통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거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 군대 병사들이 각기병이 많았어요. 각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좀 아주 이제 적어졌습니다만은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긴 영양결핍병인데, 일본의 이제 육군 병사들은요, 러일 전쟁 당시에 각기병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해군에는 각기병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다카키 가네히로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자해의과대학이라 직계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걸 설립한 일본의 의학사의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이 병사들에게 현미밥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카레 그리고 이제 채소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육군은 흰쌀밥에다가 닭광 같은 거 그런 것만 먹여요. 그런데 다카키가 그걸 잘 알아요. 육군 병사들이 각기병이 걸리는 이유를 잘 아는데 절대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걸 가르쳐주면 금방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현미밥하고 채소만, 야채만 먹더라도 이게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이제 정백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인공적인 것을 가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이제 문명을 만들었고 결국 문명이 질병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게 보는 것이죠. 문명사로 보자면. 그러면은 병을 나으려면은 문명이 병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명을 이제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이제 문명이다. 대개 이제 의학의 역사에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문명된 사회에서 어떻게 문명을 빼고 사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편리한 문명된 사회에서 살되
우리의 생활 방식을 될 수 있으면은 탈문명 쪽으로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그 문명을 우리가 문명된 사회,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건가, 그 잠자고 휴식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면은 좋겠다. 뭐 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배우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예. 혹시 신세대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유명한 존 웨인입니다. 아주 서부활극에 많이 나오는. 존 웨인의 건강 스토리가 아주 오늘날 우리 의학 연구가들에게도 아주 큰 관심거리고 또 논쟁이나 또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존 웨인이 암을 3번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인의 후손들이 존 웨인이 암이 그렇게 3번이나 걸린 것은 네바다주 사막에서 옛날 원자탄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핵실험을 많이 한 그 사막에서 이제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방사능 폐해로 이제 암에 걸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에다가 이제 그 배상 소송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됐는데, 이 닥터 젠센이라고 하는 이제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사는 존 웨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방사능 피해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존 웨인에게 이제 장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모든 병은 이제 최초가 장에서 생긴다. 이걸 이제 동서의학에서 되게 이제 공인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장이 보통 건강한 창자는 아내가 이게 육모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맛있는 밥상에서 이 창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음식물이나 이제 대변이 지나간 통로인데 장 점막에는 이렇게 미세한 주름살, 육모가 있습니다. 근데 저 육모를 다 펴면은 우리 피부 면적의 한 200배나 될 정도로 넓어요. 막 겹치고 겹쳐서 미세한 주름살이 있는데, 이 사이에가 이제 유산균이나 비피드스균이나 또 인터페론이나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 군대를 조물주가 다 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한 방어막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독소나 세균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이제 무리하게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특히 나쁜 식사 습관. 나쁜 식사는 지금 이제 정평이 난 걸로서는 요즘 다 이제 문명적 식사입니다. 이제 밀가루, 특히 흰설탕, 우유 제품, 기름기 많은 거. 특히 마트에서 파는 그 많은 식물성 기름을 포함해서 기름기 있는 것, 지나친 동물성 음식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와 같은 이런 약물, 중금속. 우리가 이제 중금속 오염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모발 검사 같은 건 요즘에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요, 다 뭐 수은이나 특히 암 환자나 이런 분들 보면요,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이나 바륨 같은 중금속 오염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스트레스. 내가 애간장을 많이 태우거나 잠을 안 자고 밤에 너무 과로를 많이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건강한 육모를 다 상해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다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장 점막을 찍어보면요, 실제로 이게 다 파괴되어서 안 보입니다. 예, 전자현미를 보면은. 그러면 꼭 이게 산에 나무를 전부 벌목해버리면 민둥성이가 되듯이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결차적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는 타이트하게 다 막아져 갖고 있는데, 생겨가지고 이 속에 있는 독소들이, 대변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이 이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게 돼. 그리고 여기 피 속으로 스며들어요, 혈관 안으로. 이것보다 장누수증후군 그래요. 새는 장증후군. 오늘날 만병이 이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거의가 되게. 그러면은 피가 이렇게 오염되어 버려요. 원래 이렇게 피가 맑으면은
이제 절대로 병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병은 이제 피가 이렇게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병일독이다. 이제 만 가지 병이 하나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파리도 모기도 어떤 벌레도 안 생깁니다. 이제 물이 오염돼서 부패하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부패해서 막히면 파리도 모기도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세균이 생겨요. 피가 맑으면은 절대로 병이 생기지 않아요. 피가 맑으면. 피가 이렇게 이제 오염되면은 이제 여기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류마티스나 통증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제 온갖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파리나 모기가 생길 때 파리약이나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거기서 계속 파리 모기만 생긴 게 아니라 다음에는 더 나쁜 것들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많은 병이 생긴데 혈압약, 당뇨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순간뿐이에요. 근데 그게 혈압, 당뇨도 약만 써가지고 되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더 나쁜 병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존 애인이 혈압, 당뇨약을 길게 먹었습니다. 근데 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라 이것이 병이었는데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시더라도 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라 이 피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맑으면 절대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또는 여기저기 만성 통증이 있거나 어떤 병증이 있다면은 피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피를 깨끗이 하라는 신호이고 아까 이 창자를 이렇게 만들으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존 애인이 그걸 못 알아먹었어. 보통 그래가지고 계속 혈압 당뇨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폐암이 왔어요. 폐암이 병이 아니. 폐암을 잘라내고 항암제를 썼어. 그 뒤로 몇 년 후에 위암이 왔어요. 위암 수술을 했어. 그 뒤로 몇 년 있다 대장암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닥터 젠센이 존 애인에 대해서 되게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애인이 고혈압과 당뇨가 왔을 때 반드시 창자가 새고 있었는데 그리고 피가 오염됐는데 그걸 그때 해결하라는 신호인데 못 알아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지금 이 존 애인과 같은 경로를 겪은 사람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배워야 될 교훈은 내 몸에 어떤 병증이 생기면은 일단은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의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이렇게 깨끗하면 절대로 병이 생기지 않는데 피 속에 피찌꺼기가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피찌꺼기가 혈관 내벽에 이렇게 쌓이는 것보다 고지혈증 그래요. 기름기 때가 끼이는 것보다. 그리고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혈관 벽이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혈관이 이렇게 얍삭해가지고서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졌잖아요. 저는 외과 의사여가지고요. 사람 배를 열어가지고 수천 명의 환자의 혈관을 만져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여성의 혈관들은 되게 이렇게 풍선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특히 남성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음식도 과식하고 술, 담배도 많이 하신 분들은 혈관이 이제 이렇게 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나무 뿌리처럼 딱딱한 혈관도 만져봤습니다. 그럼 혈관이 이렇게 이제 딱딱하고 피 속에가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끼면은 혈관 통로가 이렇게 좁아져 이렇게. 그리고 피는 뻑뻑해. 그러니까 피를 보내려니까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력을 높여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몸은 한사코 내 몸은 완전해지려고 하는 조물주의 그 치료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자연 치유 체계라든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혈압이 높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피 속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 벽이 탄력성이 떨어진 게 이제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혈관을 이렇게 고치라는 신호예요. 아까 존 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그대로 놔도
물론 혈압약을 먹어도 절대로 혈압이 안 떨어져요. 왜? 요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혈압만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부패해서 통증이 생긴다거나 류마티스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것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은 심근경색이 협심증이 되고 이게 뇌 혈관을 막게 되면은 뇌경색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들에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많이 오거나 또는 콩팥이 나빠져갖고 투석을 하거나 일본의 혈압약에는요, 그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뇌경색이 올 수 있고 콩팥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 혈압약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혈압약에는 아마 그런 걸 못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술병이나 담배 가게 조심하라는 문구가 써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게 이제 부패해서 그러니까 혈압 당뇨약을 드신 분들에게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암 발병률이 많은 것은 그 약 때문에 높다기보다는 이 원인,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게 부패해가지고 이게 고혈압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혈압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고혈압을 병이라고 해서 약을 쓰고 있는 의사들을 제가 뭐 비판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높은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뇌출혈이 오거나 또는 압력을 높이려고 심장에 애를 많이 쓰는데 그걸 방치하면 심장이 망가지거나 그것을 예방하려고 좋은 뜻으로 이제 혈압약을 처방해 줍니다, 의사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혈압이 높은 것만 병이 아니라 그 선행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그 피찌꺼기가 쌓이고 창자가 상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방식, 스트레스 받고 과식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삶이 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을 고쳐야 된다. 예, 이 디스크 그러니까 아까 고혈압이 병이 아니다. 고혈압은 좋은 거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이 말씀하는 분은 이분은 고혈압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돌리려고 막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혈압 강아지를 쓰게 되면은 뇌경색이 많이 온다. 혈압 강아지를 쓰면 혈압이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압력이 부족해가지고 뇌까지 피가 못 가게 돼. 자꾸 돌아야 되는데 이제 못 가게 되면 피찌꺼기가 또 쌓여가지고 뇌경색이 많이 온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신 분에게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니까 혈압약을 잘 생각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말씀도 좀 처음 들어보실 수가 있죠. 한국에 지금 디스크하고 척추 협착증으로 치료하는 수가 1,200만 명 정도가 치료합니다. 디스크 수술하는 병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스크라는 병이 없다. 디스크라는 것은 환상 속 괴물과 같은 거다. 내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논쟁을 기다린다. 근데 이 의사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뉴욕 대학의 그 통증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쓴 존 사르노라든가 통증으로 유명한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닥터 군이라든가 이제 한국의 고려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를 했던 전세행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병이 아니다. 예. 디스크가 왜 병이 아니냐. 우리 척추 뼈 마디가 이렇게 생기고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가 있고 물렁뼈 사이에 매끌매끌한 물이 들어있는 게 이게 디스크예요. 그래서 우리 척추는 대나무처럼 딱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디스크가 쿠션처럼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 척추뼈에 등심 근육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등심 근육이 피가 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그러니까 디스크도 사실은 아까 그 피찌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피가 근육으로 가는 게 딱 막혀 있게 되면은 등심 근육이 긴장돼 버려요. 긴장되면은 이 척추뼈에 붙어 있던 등심 근육이 긴축돼.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이 척추뼈가 구조가 비틀어지게 돼요. 비틀어지면은 여기 있는 이 디스크가 비틀어진 척추 구조를 보상하려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이 척추뼈가 빠져나온 게, 디스크가 빠져나온 게 잘못이 아니라, 얼라이먼트, 이 정합을 시키기 위해서 내 몸을 완전한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빠져나온 거란 말입니다. 혈압이 높은 게 잘못이 아니라, 혈압은 피 찌꺼기가 많은 악조건선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돌리려고 지금 압력을 높여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듯이 이것 또한 그렇게 치료하고 있다. 혈당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의 당뇨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과식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해서 몸에 아까 오염된 피가 많이 쌓이게 돼. 특히 과잉 영양분이라든가 중간대사 산물이 많이 있게 되면 모든 그런 영양 요소들이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포도당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근데 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는 키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내가 너무 과식을 많이 하고 과로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혈관 속에 즉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연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인슐린이 고갈돼가지고 문을 열려고 해도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피 속에 설탕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끈적끈적해. 그래 도저히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혈관 손상도 많게 되고 피 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이 어쨌든 그 포도당을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오줌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당이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을 살리려고 한다. 다 이제 그렇게, 이게 모든 증세는 사실은 다 완전해지려고 하는, 내가 무리하게 잘못 살아가지고 피를 오염시켰는데 그래도 한사코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한다.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디스크를 수술하자고 하는 의사들은 뭐냐? 디스크를 수술하자는 의사들이 이제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은 다리까지 가는 신경에 고통을 줘가지고 당기고 통증이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이게 빠져나와가지고 이걸 누르니까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여기 이제 압박이 풀어지니까 통증이 좋아지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의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냐? 이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 의사가 그럼 당신의 치료 방법이 뭐냐? 거기를 두들기면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세게 두들겨. 허리부터 거기까지를. 우리 마른 명태가 딱딱한데 두들기면 부드러지잖아요. 그러듯이 두들기면은 여기에 등심 근육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피가 잘 통하게 돼. 피가 잘 통하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척추 구조가 제자리로 돌아가. 제자리가 돌아가면은 디스크가 빠져야만이 했던 그 필요성이 없어져 갖고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를 잘라내는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왜 재발이 잘 되냐? 선행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요. 아까 피를 통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치 이제 이것이 어떤 의사는 이것이 병이다. 아까 저 의사는 이거 병이 아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두 사람 다 말이 맞아요.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영화 2시간짜리가 있는데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를 보고 이제 이 영화는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영화가 이제 1시간 반쯤이나 상영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서 이제 중간 장면을 보고 나온 사람이 영화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것만을 보고 이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는 선행 원인은 내가 너무 무리하게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게 살았단 말입니다. 피를 오염시켰어. 휴식을 안 취해. 혈관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피 찌꺼기가 쌓이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등심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돼갖고 근육이 긴장해서 잡아당겨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려고 이걸
빼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병이 아니라 선행 원인이 병이다. 앞에 그 의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장면만 찍은 의사는 이게 병이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의사가 어떤 선택을 할까, 환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잘 봐야죠. 혈압이 높은데 우선 죽었으니까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물이 썩어가지고 파리 모기가 막 나오는데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파리약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어. 그러나 결국은 물을 근본적으로 이제 오염을 해결해야 된다. 암이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고혈압이 병이 아니라 디스크가 병이 아니라 이 의사는 이제 유명한 안드레아스 모리츠라고 하는 그 독일의 의사인데 암이 병이 아니다. 암이 병이라고 해가지고 암을 수술하고 항암제 방사해갖고 낫느냐? 왜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자꾸 재발하고 왜 안 되냐? 그건 암이 병이 아니야. 혈압을 계속 혈압약 먹으면 혈압이 낫느냐? 잘 안 나서. 디스크를 수술하면은 깨끗이 낫느냐? 안 돼. 계속 재발돼요. 암을 수술하면 낫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피가 병이라는 거죠. 예. 이제 이 암이 왜 병이 아니냐? 피가 그렇게 이제 오염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합니다. 요즘 지금 이제 한국에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립니다. 4명 중에 1명이 이제 암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은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에 1명이 이제 암으로 사망하는데 지금 암대라는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역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이제 문명의 이제 반영인데 우리는 19세기에는 결핵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문가면 서너 사람 중에 1명이 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암이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이 병이니까 계속 수술하고 항암제 방사선을 해야 된다. 그 의사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도 고혈압이나 디스크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암을 병이라고 여기는데 암이 병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이것도 선행 원인이 있다는 거야, 암이. 우리가 무력에 살지 않아가지고서 피가 잘 흘러서 산소가 많이 있으면은 정상세포가, 모든 세포는 나아서 성장해서 노화해서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예. 이제 보십시오. 손톱이 계속 길어져 떨어져 나가고 머리카락이 길어져 잘라져 나가고 겨울에 네일을 벗으면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는 나아서 성장해서 노화해서 나고 죽고를 계속해요. 우리 위나 창자의 점막은 아까 같은 그런 점막 세포는 수명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새로 교체돼요. 우리 간이나 폐 같은 데는 3개월, 가장 오래 사는 게 이제 2개월입니다. 이게 한 10개월 정도 살아요. 그렇게 계속 세포는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나고 죽고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고정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전이나 2년 전에 우리 몸뚱아리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포가 나아가지고 이런 환경에 있을 때는 정상적인 성장, 노화 이렇게 사멸을 하는데 이 환경에서는 압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요. 그리고 좋은 영양소도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지게 돼. 쉽게 가장 심한 것은 체온과 산소가 떨어지게 돼. 춥고 배가 고픈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린 세포가 미숙한 채로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분열을 해야 돼. 살기 위해서. 이제 마치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10명을 뒀는데 살림을 잘해가지고 집에 불도 잘 떼고 따뜻하게 해주고 자식들에게 먹을 식량이 충분하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살림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집에 불도 안 떼고 냉방이야. 겨울에 추운데. 그럼 먹을 음식이 없어. 그럼 자식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분열을 해야 돼.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것이 어린 세포가. 그런데 그 춥고 배고픈 집을 떠나고 분열하는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됐습니까? 매를 때리고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예. 암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몸뚱아리 살림을 잘 못해가지고 불도 안 떼고 음식을 안 줬어.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의사는 암이 병이 아니다. 이 같은 의사가 이렇게 이제 기저귀 간청소라고 하는 이제 책을 냈어요. 암이 병이 아니다는 이제 이 책을 좀 한번 제가 이 책을 감수를 해서 냈는데요. 오늘날 저희한테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요, 이 간청소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노폐물이 나옵니다. 어제도 간암 환자 한 명이 경상북도 이렇게 문경에 사는 분이 간암 환자인데 저한테 간청소한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렇게 동전보다도 더 큰 이렇게 돌들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들 해보시면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다 조금씩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간청소. 이제 간청소라니까 막 무슨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청소의 주인공은 50대 그 여성 경찰 공무원인데 존 웨인과 같은 경로를 겪었어요. 이 담석증이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과 또 고혈압이 왔어요. 이제 약을 쓰는데 얼마 있다가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갑상선 절제 수술했어요. 그 후로 유방암이 왔어요. 유방암 수술했습니다. 자궁 수술했어요. 그 뒤에 이제 췌장암이 왔어요. 췌장암을 수술하고 항암제를 쓰다가 못 견뎌갖고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도저히 그 회생할 가능성이 뭐 거의 없어 보였는데 이분의 이제 간청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게 그분이 저한테 온 지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간 안에가 지금도 매월 간청소인데 약간씩 나와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피와 간 속에 이렇게 엄청난 노폐물이 있는데 암을 수술해갖고 어떻게 낫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음식이 결국은 이런 밀가루나 흰설탕이나 이게 이제 카나다의 어떤 이 영양학자가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오늘날 뭐 밀가루 뭐 음식을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밀가루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는 책을 이제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을 꼭 한번 특히 사모님들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 저도 이제 이 책을 제가 감수를 하면서 보고 깜짝 놀란 점이 많은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핸드폰 때문에 큰 문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생활 방법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시간이 제약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꼭 아까 간청소하고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이제 이 책을 좀 이제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음식들 이거 정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동물성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있느냐? 동물성 음식은 드시되 약간만 드시고 비교적 좋은 게 소뼈로 만든 사골국이 우리 아까 장 누수증후를 치료하는 데 아주 좋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겔라틴 있잖아요. 이를테면 도가니탕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성 음식으로는 비교적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코코넛 오일, 식물성 기름으로 마트에서 파는 소위 값싼 오일들 이건 절대로 먹지 말도록 권합니다. 그런 오일들이나 설탕이라든가 우유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세포막을 딱 감싸가지고 꼭 사람 목을 조이듯이 이 산소가 유입이 안 돼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기라고 있습니다. 기, 버터에서 뽑은. 저는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웠는데 아유르베다 의학에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핫 워터 앤드 기란 말을 많이 써요. 저는 미국의 닥터 초프라에게 인도 전통 아유르베다 의학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게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된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오일이
코코넛 오일하고 기인데 나이가 드실수록 꼭 오일을 드셔야 돼요. 오일. 동물성 오일이 아니라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게. 우리 뇌가 이제 오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장수 시대인데 치매나 기억 상실이라 우울증이 많이 오는데 이 오일 때문에 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 저희가 오늘 아주 성찬입니다만은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아침 식사로는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생야채즙.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음식은 생야채와 과일과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라. 창세기 1장 29절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창자나 창자 속에 있는 효소 같은 경우도 다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합당하도록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조 크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녹즙에 대한 이 책이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부가량 팔렸는데 이 사람이 호주의 증권회사 중역입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온갖 병이 있었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혈관염에다 수십 가지 병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호주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엄마는 간호사고 형도 의사인데 의사 집안이니까 이제 약을 많이 먹었죠. 안 돼. 한방에 가서 치료도 안 돼요. 건강식품을 먹어도 안 돼. 그런데 조엘 팔문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저 같은 그런 비슷한 의사인데 이렇게 생야채즙을 짜가지고 하루에 석 잔, 아침, 점심, 저녁 생야채즙을 먹고 따뜻한 물만 먹도록 해서 60일 동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밥을 안 먹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저희 병원에 온 분들에게도 보통 한 4주 정도 생야채즙하고 과일만 먹게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웬만한 병이 거의 다 좋아져 버립니다. 아까 장 누수 증후군도 해결되고 피찌꺼기도 해결돼요. 이거 제일 좋은 약입니다. 여기 이 조 크루스를 따라서 500만 명 정도 세계적으로 했는데 거의 다 병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 로푸드란 말은 생채식을 말합니다. 여기도 아까 여러분께 드리는 그 문헌에도 생채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불로 익히지 않는 생야채와 생곡식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로푸드 레스토랑이요. 요즘 이제 지난번에 로스앤젤레스 교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한 100개 가까운 로푸드 레스토랑이 있어요. 보스턴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요. 파리나 런던 이런 데 가면 다 요즘 로푸드. 한국에도 이제 서울에는 생채식 레스토랑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야채즙을 아침 식사로는 생야채즙을 한 잔 정도 하고 생과일하고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거.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로 방울토마토를 조리해 가지고 약간의 죽염에다가 드시고 과일하고 생야채즙 이게 아침 식사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 저녁 때는 식사를 하시되 흰쌀밥이냐 아까 현미냐는 일본의 의사 다카키가 해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흰쌀밥하고 현미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현미는 너무 심하면은 쌀눈이 살아있는 오븐도 오늘 아침 이거 맛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화이트 슈가하고 또 같다는 거죠. 한국인 의사로서 유명한 김의신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 군산 출신인데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텍사스의 그 MD 앤더슨 암센터의 수석 연구원인데요.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가슴에 암이 걸렸을 때 치료한 의사가 김의신 교수인데 김의신 교수 은퇴해가지고 우리 의사들한테 이제 가끔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암센터에 가봤더니 의사들이 금연운동,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운동을 하는데 그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주는 식단을 보고 내가 아주 기절할 뻔했다. 흰쌀밥에다가 소세지에다가 삼겹살을 준 걸 보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흰쌀밥은 화이트 슈가다라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꼭 우리 거칠은 현미를 먹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채소하고.
예, 그래서 점심 저녁에는 현미.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생곡식가루. 현미쌀하고 현미 찹쌀하고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실천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병이 다 좋아집니다. 아침은 아까 그런 방법으로, 점심 저녁 때 현미밥으로 드시되 생곡식 가루를 밥숟갈로 한 2숟갈 정도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식전에 외식을 하더라도 일단은 생현미 가루를 밥숟갈로 2숟갈 정도를 드시고, 어쩔 수 없이 흰쌀밥을 먹어야 될 경우는 그냥 맛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반찬을 주로 드시고, 외식을 하실 때는 그 주인에게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집에 있는 무나 당근이나 양파나 뭐라도 채소를 많이 썰어서 접시에 달라. 꼭 외식을 할 때는 그런 습관, 그리고 생곡식가루를 그렇게 되면은 아주 우리 아까 장누수 증후군가가 피찌꺼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댁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사모님들께 잘 가르치셔가지고 꼭 아까 생곡식가루를 만들어서 냉동실에 두고 모든 가족이 한 2숟갈 정도, 이 로푸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건강검진을 받는 인구가 매년 1,300만 명인데, 지금 40%가 올해 건강검진하면 내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 40% 정도가 병자들이에요. 병원에 다니는. 건강한 사람은 20%밖에 없어요. 나머지 40%는 미병 상태, 질병 예비군이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저희 의사들은 고객이 되려고 과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환자를 되려고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생채식만 하는 마을이 있어요. 한국에는. 생쌀 물에 불려서 먹고 채소하고 과일만 먹는, 경상북도 경주나 전라북도나 전통적으로 주로 이제 기독교 집단 마을입니다. 이들은요 96%가 건강해요. 병이 아예 없어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근데 영양 상태가 이들이 훨씬 좋아요. 혈중 단백질 농도나 칼슘이나 헤모글로빈이나. 고기나 우유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나 칼슘이 부족하지 않느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로푸드가 가장 좋다. 제가 이제 이런 의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이제 이 현대병의 도전이라고 하는 와타나베라는 의사인데요. 제가 이제 40년 전에 저희 병원에, 여기 시골 면장인데 간암 환자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당시 암센터가 하나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와타나베라는 이 의사의 방법으로 했는데 사라져버려요. 심장병 환자가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곧 사망한다고 그러는데 이 방법을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만사를 제치고 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제 아까 생야채즙 절식도 이제 이 의사한테 이제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분이 고다 미스오라고 하는 오사카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생채식으로 치료해요. 아까 불로 익히지 않는. 여기 2명의 이 여성 환자가요. 한 명은 유방암을 수술해가지고 재발해가지고 항암제 방사선을 하다가 실패하고, 여기는 후두암인데 2명이 일반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데 이 고다 선생이 아까 생채식 방법으로 깨끗하게 좋아져서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암에 대한 3대 치료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정답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에요. 나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암 환자를 과거에 만날 때는 어김없이 3대 치료로만 했는데, 3대 치료로 안 되는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좋아진 걸 보고 제가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제가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외과 의사 시절이었는데, 그 뒤로 제가 이런 자연 치료하는 의사들하고, 그 뒤로 제가 서투른 책임이라면 정리한 책입니다. 아까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이 원조 생채식이라는 책이 아까 고다 선생이 이 책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박영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20년 전에 수술 항암제 하다가 못 견뎌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까 고다란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그분이 다시는 암에 생기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박영일 교수가 경제학과로 유명한 교수인데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 입과 교섭도 받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이 도질까 봐서 안 들어가면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번역했는데 이 책이 생체식에 대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간단히 한 5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는 모든 병이 다 나느냐.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치료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치료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는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 여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환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치병일수록 항상 병을 보고 병을 생각하고 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믿는 대로 그 병이 떠나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보고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보고 고통을 생각하고 고통을 말하고 그러나 행복을 보고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기업의 CEO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문제가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리 팔머라고는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가 자기의 신념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꾸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세계적으로 지금 한 7, 80가의 나라에 사는데 많은 기업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도 이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난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병이 다 나았다라고 신념을 바꿀 때 이 필름이 내 마음이고 이 스크린이 내 육체인데 이 필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육체라는 스크린에 나타나듯이 여기에 내가 병을 생각하면 병이 나타나고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이 나타난다. 저는 그런 걸 아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례를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한 2년 전에 84세 된 그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말기 간암 환자 여기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한 달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호스피스를 알아봐라.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저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다 나음을 입었다. 완전히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믿으면 좋겠다. 여기에다가 병을 보고 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나았고 완전한 걸 생각하도록. 그래서 다 나음을 입었다. 완전해졌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생체식 요법이나 이런 것도 가르쳐 줬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2년 됐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 초음파로 보면 암이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사례를 보자면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을 적에 이것은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라고 믿는 거하고 그 병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이 회복됐다, 나았다라고 믿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공간에 다 나았고 완전하다. 그 할아버지는 84세인데요. 자기 배를 만지면서 다 나음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루에 그러면 10,000번씩만 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한 5만 번을 한다는 거예요. 10,000번 하는데 해보니까 한 3시간 걸립니다.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환자분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는 난치병 환자들인데 모두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배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그럼 그런 이제 또 이제 전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 이게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어라. 이게 불교의 일체가 유심조다. 다 내가 마음대로 된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것도. 이 수영 선수가 이제 펠프스입니다. 펠프스 아신가요? 펠프스 수영왕인데, 이 펠프스가 났을 적에 주의력 결핍에다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어. 자기 부모가 좀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환경이 나빠. 그런데 수영 코치가 펠프스를 어렸을 때 보고 펠프스 엄마한테 데리고 가지고 펠프스를 수영왕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펠프스 엄마가 허허 하고 비웃었어요. 요 아는 모자라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우리 집 환경이 이렇게 나쁜데 말도 아닌 소리다. 근데 수영 코치가 펠프스에게 이미 수영왕이 되었다고 믿으라. 그래서 수영 연습도 하지만은 눈을 감고, 아까 아바타 프로그램이 그겁니다. 스타트 총소리가 나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나오면은 전광판에가 신기록이 떠 있고 관중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금메달이 걸려있는 것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눈을 감고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상 방법을 하실 때 여러 기업주님들께서 내가 한 달 수입을, 한 달에 매출을 뭐 1000억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미 1000억을 한 모습을 상상하고 기뻐하고 그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영상적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때 할 때 오른쪽 우뇌 쪽을 이용하면 좋답니다. 눈을 감고 오른쪽 우뇌 쪽에가 하얀 스크린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현재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필름에 보는 거예요. 그 펠프스가 북경 올림픽 2008년도에 나갔습니다. 근데 펠프스 마음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수영왕이 안 되겠다는 의심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미 수영왕이 마음에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 스타트 총소리 나고 물에 뛰어 들어갔는데 저 물안경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눈을 감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레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섭니다. 평소에 눈을 감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편한 환경을 만들려고 일부러 물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오니까 전광판에 정확하게 내가 믿었던 그 신기록이 떠 있고 관중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수영이 8종목입니다. 8종목 8개 금메달을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단번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로 펠프스가 음주운전하고 마약을 하다가 이제 자격 시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못 나갈 거라 했는데 런던 올림픽에 런던에 또 나가 수영왕이 됐습니다. 그 뒤로 4년을 리우 올림픽에 나이가 많아서 못 나가는데 리우에서 또 수영왕이 됐어요. 이제는 사람하고는 경쟁이 안 돼서 작년에 백상아리라는 물고기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때 무엇이든지라고 했습니다. 아까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이 뭐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뭐 기업에 대한 문제든지 학문적 성취든지 뭐든지 이미 받은 걸 믿어라. 우리가 이제 건강을 개선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 이제 대도는 평이 간명이다. 큰 대자 길도자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 아까 건강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식생활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이제 방안이 아주 캄캄한 어둠이 있다고 할 때 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선풍기 바람으로 불고 어둠아 물러 나가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밝은 불만 들어오면 즉시 어둠이 물러나가고 광명으로 가득 차듯이 우리에게 아까 우리 생명을 살리는 아주 간단한 그 밝음과 같은 좋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피가 금방 맑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밝은 쪽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삶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이 내게 들어올 때 마음속에 어둠이 즉시 물러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식도 이와 같이 아주 쉽고 또 단순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